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오늘은 원래 강남이었던 영등포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금융의 중심인 여의도가 속해 있는 곳이기도 하죠. 네, 영등포구는 지금의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제1의 강남이라 불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태초의 강남인 영등포구는 영등포, 여의도, 당산, 신길, 대림 이렇게 총 5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교통망 먼저 살펴보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KTX를 이용할 수 있고요. 1, 2, 5, 9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황금 노선들이 꽤나 있죠. 2호선, 9호선들. 도 있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안산에서 시흥부터 여의도를 이어주는 신안산선도 있고요. 이제 관악구 쪽에서도 연결되는 신림선 그리고 GTX-B 노선도 있고 목동선에 호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 간선도 지하화, 이제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까지 지하화가 되어서 교통 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기도 했는데 이런 거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쪽에 보면은 영등포 관련된 이런 지역 분석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생활권은 영등포 지역 생활권인데요.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곳이면서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개발 계획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낙후된 이미지를 좀 개선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영등포역 주변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타임스퀘어도 있고 이렇게 정말 좋은 건물들도 있는데 그 주변 지역이 막 엄청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계속 정비가 되고 있긴 하는데 집장촌도 있었고 쪽방촌도 있었고 공장들 부지가 있어서 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게 깔끔하게 정비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씩 보면은 집장촌은 최고 700%의 용적률을 받아서 45층까지 세울 수 있는 땅으로 변모를 한다고 하고요. 아파트 999가구, 오피스텔 477실을 포함해서 주거, 업무, 상업, 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비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호재이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쪽방촌에는 최고 40층까지 올릴 수 있는 주상복합 12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제 아직 미리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계획이 명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이제 대선제분 공장 부지의 경우에는 건물 외관은 두고 리모델링 하는 형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것도 시행사 측 자금 조달에 좀 이슈가 있어서 준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공사를 끝낸 뒤에는 문화예술시설로 개방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준공되면 한번 저도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보시면은 물레동, 이제 영등포 하면 물레동이 또 있잖아요. 그건 이제 예술 창작촌으로 해서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특색 있는 주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신데 그 연장선으로 2025년경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쯤에 제2 세종문화회관이 물레동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창작촌으로서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쪽방촌이랑 직잠촌은 깔끔하게 정비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영등포 쪽 보니까 고가차로 철거한다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유 고가차로 좀 철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간 단절된 영등포 3가, 당산동 3, 4가를 이어주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 이런 지하화 계획도 있었던 걸로 이 문서상에 있었는데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어쨌든 아래에 있었던 6개 차로를 8차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고가도로 철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한번 마포 쪽 다루면서 아연 고가차로 얘기를 한번 꺼냈었죠. 아연 고가차로가 이제 철거가 되면서 현재 마포 지역의 대장 아파트인 바레프의 가치가 높아졌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런 고가차로가 철거되면서 이런 영등포 선유도 이쪽에도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양평이랑 당산 쪽 이쪽이 되겠죠.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당산 지역 생활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이제 목동선 이런 게 신설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영등포구의 생활권 중에 여의도와 더불어서 한강변에 인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당산 지구 중심을 육성을 해서 뭐 영등포와 여의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한강변의 접근성을 개선한다고 하고요. 이런 중공지역, 중공업 지역에 이런 지역도 깔끔하게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영등포구 생활권의 대장인 여의도 생활권입니다. 여의도 하면은 이제 세계 도심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전부터 계속 죄송합니다. 그 전부터 계속 이 여의도나 이제 이런 쪽은 서울의 세계 도심 중에 하나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세계 도심이라면은 이제 광화문 쪽이랑 중구가 있는 서울 도심이 있고, 강남 쪽 이제 GBD 쪽이 되겠죠. 서울 그 광화문 쪽은 CBD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 개가 이제 여의도 쪽에 이런 국제 고류 거점으로 해서 그런 국제 금융 이런 쪽이 많이 활발히 되고 있는 곳이죠. 근데 이런 도심들, 기존의 도심들이 좀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거를 2024년, 204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이런 비전으로 좀 문제점으로 설정을 해서 이쪽도 많이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어쨌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용산이랑 연결을 해서 국제 디지털 금융지구로 개발을 한다라고 말을 했고, 영등포랑 노량진과도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개발 이런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의도를 같이 보실 때는 용산구도 꼭 같이 보셔야지 그 둘의 시너지 효과를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정리해놨던 용산구 관련된 포스팅과 영상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국제 금융지구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내용 이런 게 있고, 여의도 공원이 있잖아요. 그 지하 공간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있는데 그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영등포랑 노량진과의 연계를 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그런 것도 있고, 한강변 그런 노후주택 이런 거를 개선을 하겠다 내용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생활권은 신길 생활권입니다. 예. 신길 생활권은 이제 신안산선이 신설되면 이제 역세권을 이제 생활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을 한다고 하고요. 노후 재생을 하시고, 철도, 간선도로 단절 지역을 해소한다는 계획도 있는데, 이제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상철도를 지하화한다는 사업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추진이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환경 개선, 이런 발전 구성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생활권은 대림지역 생활권입니다. 대림지역 생활권은 이제 영등포 쪽이랑 이제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구로, 금천 이쪽이랑 좀 더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생활권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지리적으로 봤었을 때도 영등포는 당연히 그 행정구역 상이니까 인접해 있는 건 맞지만, 그 구로 그리고 금천이랑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쥐벨리와도 가까워서 그 쥐벨리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대림 하면은 이제 중국인, 외국인 이런 노동자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영등포 쪽보다는 구로 금천이랑 좀 더 연관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다문화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 지역 일대와 연계한 개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쪽보다는 확실히 구로나 금천 쪽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많이 보이죠. 쥐밸리와의 연계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고, 기타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영등포구의 대장 아파트를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전체 평형 기준으로는 봤었을 때 여의도 서울 아파트가 72평이 45억, 여의도의 대우 트럼프월드 89평이 39억 6천, 여의도 리첸시아 78평이 37억 5천만 원, 다 여의도 쪽에 있는 이런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이 많은 리딩을 해주고 있었고요. 국민평수 84 타입 기준으로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 23평이 20억 1천만 원,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32평이 18억 9,500, 레미안 에스티움 34평이 17억 8,500만 원으로 이렇게 찍었고요. 시범이 20억을 찍었네요. 그리고 5구 타입 기준으로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4평이 15억 3,500, 아크로 타워스퀘어 24평이 14억 4천, 여의도 시범 아파트 18평이 13억 9천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뿐만 아니라 이제 영등포구 관련해가지고 저도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제가 이제 지역 분석하는 게 그래도 한 서울에 있는 한 10개 정도의 상위 10개 정도의 지역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양천구랑 종로구까지 하면은 이제 시세 상위 지역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중위권이랑 하위권 지역들도 제가 정리를 하면서 경기도권에 있는 그런 지역 분석도 할 예정이니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은 계속 제가 청라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우선은 서울이랑 경기 중심으로 정리하고 인천 지역도 중간중간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지속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